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팀입니다. 간만에 삼성 SDI 콩코를 들었는데요. 이전부터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삼성 SDI IR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예 제가 IR 자료하고 콩콜 내용 등에서 핵심이 뭔지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하라 라고 가이드를 주겠습니다. 자, 알아보시죠. 제가 한 5년 정도 거의 콩콜들을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발표자와 여기 참석 패널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개선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실적 발표는 주주들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자료도 거의 동일하고, 그러면 장수라도 늘리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도 넣든지 양식을 변경하든지 뭔가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자, 실적 발표 IR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삼성 계열들이 이렇게 주주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개선되려고 하면 새로운 책임자가 들어와야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자, 자료 포맷 보면 언제나 같은 포맷입니다. 사실 핵심이 보이지도 않고 설명할 때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또 증권사 NL도 질문을 하는 수준이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입니다.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미래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스텔란티스가 연기가 안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따로 한 장으로 만들어 PR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고체, ESS, 46파이 모두 한 장씩 만들어 상세히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2차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에서 삼성 SDI가 동적 기업 대비 실적이 좋다는 것을 PR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삼성 SDI는 이런 실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가령 예를 들어서 LG엔솔, SK온 모두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삼성 SDI의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 캐즘이 벗어났을 때, 캐파가 증설했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삼성 SDI만의 뭔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최근에 전기 자동차 부분에 이익이 떨어지니 테슬라는 AI 기업으로서 이익을 늘리겠다, 그리고 ESS를 통해서 이익을 늘리겠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이 늘어남을 숫자로도 보여주죠. 자, 전기차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삼성 SDI만의 강점이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PPT 전체 내용을 보기보다 일단 여기 보면 하반기 전망, 점진적인 수요 회복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글자체로만 돼 있는 거죠. 교과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읽습니다. 자, 그리고 SPE라는 단어는 왜 쓰는 건지 아마 삼성 SDI 내에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스타 플러스 에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스탈렌티스와 합병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스탈렌티스와의 JV 35기가죠. 이 생산이 향후 어떻게 되고 언제 생산이 되고, 가령 24년 11월 생산이 시작되면 25년 17기가 정도는 생산이 가능할 거다. 자, 이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SPE 조기 양산 추진, 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IRA 세금 혜택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반기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에서의 공장 일정, 전체적인 어디에서 공장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한 장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ESS 관련돼서도 자,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이죠. 전기차에서 캐즘이 나오니 ESS로 이익을 내어야 한다. 자, 24년 9기가면 삼성 SDI 전체 매출에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커진다는 것인데, 여기도 내용에 보면 ESS는 북미 핵심 고객향 신규 수주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보를 했으면 공시를 해야죠. 공시도 안 하고, 자, 기사로 보면 넥스트라 에너지, 미국 1위의 기업과의 1조 원 상당 계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약인지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ESS 자체가 거의 연간 10기가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주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에 확정된 것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냥 신규 수주 확보로 외형 성장 지속, 수익성 개선 추진. 자, 이런 매년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46파이 관련해서 이게 소형전지, 원통용 이렇게 작게 표현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46파이가 마이크로 모빌리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BMW, 리비안, 테슬라 등의 EV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못한다 하더라도 삼성 SDI만의 46파이의 기술적인 차이점, 자, 그리고 건식 전국도 하는지, 자, 이런 내용은 왜 없는지, 가령 삼성 SDI는 전고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건식 전국 기술은 필요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체 방안이 있다고 하든지, 자, 이런 기술 우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합니다. 삼성 SDI 46파이가 왜 좋은지, 왜 생산성이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 차별화된 언급이 없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Q&A 콩콜에서도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기사화된 내용, 뻔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뻔한 내용을 답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미리 협의하고 한 건지 아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자, 반성해야 합니다. 자, 중저가 제품에 대한 개발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 LFP와 MMX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 SDI가 LFP를 한다면 중국과의 차별화된 가격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게 SDI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LFP는 가격을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하든지 해서 어떤 전략이 있든지, 아니면 LFP에 추가의 기술을 더해서, 이런 부분도 기사가 되었고 저도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죠. 뭔가 LFP에 추가 기술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MMX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자, MMX라 하고 이것이 뭐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 장으로 뭔가 플랜을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배터리 기업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상세히 설명했을까요? 실제 배터리 기업들은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테슬라에게 기술 우위를 뺏기는, 리딩을 뺏기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반성해야 합니다. 자, 노스볼트의 반사 수주 가능성이 있나? 노력은 하고 있나? 자, 이 부분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고 질문도 핵심적이지 않습니다. 자,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답은 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국 각형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자, 각형이 유리하면, 자,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장치 등이죠.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각형을 쓰느냐, CTP, CTC 등이 있는데, 그러면 삼성 SDI 가지고 있는 모듈, 팩 기술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팩 모듈 기술로 통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지, 자, 이제는 배터리 셀만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형 폼팩터도 있고 각형을 이용해서 모듈, 팩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것이 전기차 ESS까지, ESS는 그것을 SBB라고 명칭을 했죠. 그러면 SBB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전고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애널들도 전고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삼성 SDI는 전고체 소개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초고급 세그멘트 프리미엄 고객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고객인 건지, 전기차의 단가라든지 어떤 유형에 대해서 큰 구분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6개월 정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들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전고체 로드맵으로 한 장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고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 중에 부품 가격이 높다, 실제 가격이 높아서 쓸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고체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고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레나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이 공개된 상황에서 IR을 지속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 여기도 보면 삼성 SDI가 반도체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내용에는 HBM 내용이 없는데,
자, 콩콜에서 HBM으로 연결해서 질문을 한 애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힌트를 주는 거죠. 사실 여기도 보면 반도체 HBM의 어떤 부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건 충분히 PR할 요인입니다. 기존에 무엇을 한다라는 거 관심 없습니다. 삼성 SDI가 반도체 OLED 소재를 하는데 특히 HBM에 들어가는 소재,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비중의 PR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고부가 AI 산업에서의 삼성 SD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AI 산업에서의 삼성 SDI의 가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24년 2분기 삼성 SDI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등을 오래간만에 보면서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삼성 SDI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실제 업무와 그리고 여기 실적 발표에서만 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 봤을 때 동일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자, 오늘의 컨퍼런스 콜 수준이었습니다. 자, 향후에는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PR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